반갑습니다. 대기업 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한미약품 주주님들. 이 한미약품이 금일 이 머크 MSD와 이 BH3120 명역 항암제를 임상 추진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듯 싶었지만 결국 보시는 것처럼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이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음봉으로 전환을 했냐 이런 부분 우리가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 과연 리스크 부분을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고 아마도 이 로슈의 벨레라페닙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이렇게 음봉으로 전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추후 이 모멘텀은 이 초록 공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또 추가적인 이 투스펜티닙에 대한 이 모멘텀과 이 비만약에 대한 이 모멘텀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같이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MSD, 이 머크죠. 굉장히 유명한 이 바이오 기업인데 이 머크와 명역항암제 키투르다인 이 여기 나와 있죠. BH3120의 이 병용요법을 위한 임상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소식이 굉장히 희소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. 이 BH310 같은 경우 이중항체 플랫폼, 이 펜탐 바디를 적용한 이 항암 신약으로 현재 한미약품과 북경 한미약품이 이제 글로벌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왜 과연 이런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좋은 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이 리스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 뭐였죠? 바로 돈을 잃지 않는다라니까. 그래서 우리가 이 리스크 한번 읽어보면 임종윤 이 회장님께서 이 3년 안에 706억 이 상속세를 추가 납부를 해야 됩니다. 이 지속적으로 이 납부, 이 상속세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도 이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임종윤 회장님은 현재 이 산미사이언스 주식 693만 이 5,209주가 대부분 이 주식 담보 대출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담보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계 가족들이 보유한 이 한미사이언스 주식까지 추가로 담보를 맡겨놨다. 이런 부분에서 대출을 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. 왜냐, 이 같은 담보대출을 활용하면서 이 금융권 차입금이 보시는 것처럼 1730억에 해당이 되면서 연간 이 100억이라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, 왜냐,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경영권 분쟁이 또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대주주 및 그 대표의 지분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 주식에 대한 신뢰도와 이런 지분, 이런 힘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개인 빚, 그리고 자녀 상속세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매물 자체도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한미 약품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야기하게 될 경우 이 한미 약품에서도 이 한미 약품에 대해 이제 압박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우려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이 두 번째 리스크로 이제 현재 이제 뉴스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한미 약품이 과거에 이 베파라페닉 흡색종 치료 목적 사용하면서 이 승인을 얻었었어요. 이 벨바라페닉이 과연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슈가 또 나왔었는데 이 베바라페닉에 대해서 이제 오늘 1Q24 2024년 이 로슈 슬라이프 이 4월 17일 기준으로 이제 베파라페닙을 현재 한미약품이 개발 중단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주가에 부정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한 게 아닌가. 아직 좀 이슈가 터지진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.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베파라페닉은 이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9월 자, 글씨 한번 쓸게요. 이 9월 로슈의 자회사 제네텍에 기술 이전한 이 신약 후보 물질인데 이 기술 이전으로 이 반환 의무가 없는 이 계약금 8천만 달러를 현재 수령을 했고 또 개발 단계별로 이제 기술료를 포함해 이 최대 계약한 규모가 이제 약 1조 2,533억이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 중단 소식이 있다 보니까 좀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나타난 게 아닌지 이래서 이런 이슈도 우리가 좀 중요시해야 된다. 이런 부분에서 주가 하락
이 심한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이 로슈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였고 현재 일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요소는 좀 존재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한미 약품에 우리가 이 초록 공개를 한번 보신다면 이 초록 공개가 뭐냐? 이 세계 3대 이 암학회가 있습니다. 이 AACR 그리고 이 아스코 그리고 에스모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이 아스코에서 이제 5월 31일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개최를 해요. 6월 4일까지 개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록 공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개할 거다 이런 내용이라고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보시는 것처럼 한미 약품이 올해 2분기에 이 HM 15275 여기에 있어서 비만 전입 상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이 비만약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. 이 공급량이 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이 결과에 있어서 이 비만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상승할 수가 있고 이 무엇보다 이 기술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겠죠. 바로 올해 4분기 아니면 이제 하반기쯤에 급성 골수성 이 백혈병 치료 혁신 신약인 이 투스테피닉에 대해서 임상 업데이트가 또 공개될 예정입니다. 현재 이 백혈병 신약으로서 임상 업데이트를 하고 또 여기서 공개한 다음에 2025년에 유럽 이 혈액학회에서 또 이제 이 병용요법에서의 투스페티닙에 대한 이 용량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선행 연구를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추가적으로 이 하반기에 이 2상과 3상을 진행할, 죄송합니다. 2상과 이 3상을 진행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이런 리스크, 이 상속세 이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왔고, 이 한미 약품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모르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런 이슈가 먼저 좀 해결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이 한미 약품 차트를 본다면, 현재 이 차트 상황에서도 이 리스크 존재 그리고 경영권에 대한 존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요소, 이 등락률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최근 이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상승했던 이력이 있어요. 그래서 2분기에 이 임상 결과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 현재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봤을 때 이 추세 자체는 우리가 길게 보는 추세 자체는 이 깨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저점 서서히 높여가고 있고 이 고점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차트를 굉장히 크게 봤을 때 이 상승 추세지만 현재 우리가 좀 소폭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탈을 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적인 추세로 좀 봤을 때 이 추세를 다시 한번 더 올라타서 주가가 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거의 지속적인 이 저항 구간, 과거의 지지 라인이 되어 주었던 또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구간이 되어 주었던 이 구간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. 이 구간을 좀 돌파하고 이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들 서서히 몰리고 있고 이 정배열 패턴으로 좀 돌리면서 주가가 이 상승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이 좀 되기 위해서는 이 상반기에 발표하는 이 약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 신약 개발 이러고 이번 아스코가 좀 더 중요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한미약품 간단하게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끊임없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